주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뜻을 이해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해암사지 맨 북쪽 N지점을 보시겠습니다. N지점 보시면 파란색 지붕을 한 22, 23, 24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 이성계가 거처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정청이 되겠고요. 그 남쪽으로 보시면 9번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이 해암사 주전입니다. 주전 북쪽 N지점에 이성계가 거처했던 정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교보다 이성계 거처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직접 현장지 상황을 보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해암사지입니다. 해암사 동서 간 간격은 약 100에서 12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좁습니다. 고랑 가운데 해암사지가 건설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토목이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치기를 해야지 됩니다. 평치기를 해야 부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치기를 했다는 전제로 보더라도 상당히 좁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화를 동서간 상황에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일자처럼 보여져요. 마치 중국식 토목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전이 어디 있었느냐를 관심 있게 찾아보았어요. 좀 전에 조감도에서 보신 것처럼 북자기존 N지점으로 중심용이 있습니다. 중심용에 최고 근접해서 이성계의 거처가 있었고 단치기를 2번 해서 더 낮은 단에 해암사 주전이 있었어요. 해암사 주전 기준으로 보자면 더 높은 곳에 이성계의 거처가 있었던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성계의 거처지 지붕이 청기화였다는 거예요. 저는 경복궁의 청기화나 경복궁의 일자 배열을 통해서 중국식 궁궐이었었고 중국식 건물이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무학대사께 여쭙고서 방문했던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이성계 거처가 청기화라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성계는 그처럼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이 이곳 건물의 지붕이나 구조에서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 지붕 기화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름을 청기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계 거처 다시 보여드립니다. 건물을 남쪽서부터 보여드리고 있어요.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쭉 보여드리면 최고 북쪽 N지점에 23번이 이성계의 거처고 22번이 서방장, 동방장, 중심은 23번이고 그 남방으로 9번이 중심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9번을 보광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해암사지를 건방을 통해서 입장하고 있어요. 제가 방문해 볼 주 건물은 주전입니다. 어느 절집이나 주전이 있잖아요. 이곳 터를 이해하려면 주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곳에는 태조 이성계의 거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전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 중심용이에요. 이 부분이 중심용 정중 맨 북쪽에 이성계의 거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심용인 게 확실하잖아요. 동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중심용 동서간 골이 있기 때문에 중심용이 확실해요. 그 중심용 정중 맨 북쪽 N지점에 이곳에서는 정청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거처로서 제가 거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거처라고 했네요. 제가 미안한 표현은 아니었었네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성계가 있었다는 걸 최고 높은 자리, 어떤 토목이든지 토목지든지 양택이든 음택이든 최고 높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왕의 거처지가 있었다. 그 왕은 이성계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차가 보이잖아요. 왕의 거처지가 여기 단차 보시면 하단과 분명한 단차가 있죠. 지위는 단차로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질 때는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단차를 일부러 발생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제거하기도 합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가 단차를 일부러 제거한 거예요. 중국풍 건물에서는 특히 자금성 같은 경우 단차가 없어요. 무단차입니다. 경복궁도 그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차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풍 건물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단차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성계의 건처지 단차를 보여드릴게요. 단차라는 것은 높이 차이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높은 집터와 낮은 집터, 높은 사람의 집터와 낮은 사람의 집터를 단차로서 구분하는 겁니다. 터로서, 건물로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또 체급 차이로도 구분합니다. 건물을 크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건 총 동원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차를 또 한 번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1단, 2단 또 한 번 발생시켜요. 3단지에 주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3단지예요. 이게 주전터거든요. 앞에 가서 단차를 보여드릴게요. 이 단차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해도 제거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단차가 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설지에서는 지위를 고하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차를 발생시킵니다. 높고 낮음을 단차로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단차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단차가 있잖아요. 맨 위에 북좌 N지점 이성계의 거처지에서의 단차가 세 번째 단차에 해암사지 주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전터예요. 이곳으로부터 남쪽까지 쭉 내려가며 부전들이 있는 겁니다. 동서간 부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설명서 볼게요. 여기서도 제3권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정확한 표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저 권역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눈 것 같아요. 단차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1권역은 N지점, 최고 북방에는 이성계 거처가 있었죠. 당연히 권역으로 나오면 1권역이 되겠죠. 보광전지라고 해서 주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제가 체급차도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죠. 여기 체급차가 있습니다. 여기 체급차라는 것은 크기, 덩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계의 거처의 덩치보다 이곳의 덩치가 커 보입니다. 우리들이 사찰을 탐방 조사하다가 보면 사찰 내 주전이 반드시 있죠. 그것이 대웅전이든 대광보전이든 있죠. 그 주전 후면에 산신각이든 삼성각이든 있어요. 그 체급차를 두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높은 자리인데 산신각을 배려는 그렇게 했으되 이름에서도 산신각 아니면 대웅전 이름에서 그렇게 구분했고 그 건물 크기에서도 구분했잖아요. 대웅전이 좌우 100m라면 산신각은 좌우 10m 덩치를 바짝 줄여서 누가 높은 지위를 가진 건물이고 누가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를 그렇게 덩치 체급 차이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런 점을 조사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신도한 천도 과정 왜 백지화되었고 경복궁으로 가서 왜 중국식으로 했느냐, 거기다 왜 청기화 얹었느냐, 그때 당시 이 상황을 무학대사나 이성계를 통해 설명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전을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배치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이것도 경복궁처럼 그렇게 장난질을 한 건 아닌지 사실 걱정했어요. 저는 어느 곳을 탐방 조사할 때 미리 사전에 알아보지 않습니다. 알아보면 제가 현장에 왔을 때 제 순수한 탐방 견이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 알아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는 그 점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주전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왕이기 때문에 제일 북쪽을 양보했어요. 그렇지만 주전의 덩치가 더 크고 단차가 더 높기 때문에 왕이 비록 높은 위치에 가 있자 하더라도 우리의 산신각을 배려하면서 덩치를 줄인 것처럼 그렇게 했구나를 확인하면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왕의 거처를 양보하면서 불교 체면은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경복궁처럼 그렇게 무단차로 평지처럼 만들어서 중국식 궁궐 양식처럼 일자 배열로 하지는 않았구나. 우리식 고려식 조선식처럼 단차를 발생시키고 최고 높은 자리에 주전을 배치했구나. 우리식이구나. 그러나 이성계의 거처가 청기화라는 점은 근데 아쉽습니다. 청기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의미에는 중국의 지사라는 거예요. 지사. 나는 왕이지만 중국의 지사입니다. 당신네 도지사급 그런 계급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청기화가. 그 점은 좀 아쉬워요. 경복궁을 떠나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청기화를 올리지 않았어야지 되는데 꼭 그걸 끝까지 여기까지 청기화 올려서 나는 중국의 지사입니다. 지사장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꼴이 됐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경복궁만 쪽팔리는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국사가 머물던 왕사가 머물던 사찰에까지 와서 신세 지면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지 되는데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다 설명 듣고 그때 당시로 가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성계라고 중국의 지사장 되고 싶었겠어요. 이성계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저 조선의 대통령이고 싶어 했겠죠.
그게 그때 당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을 걸로 이해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직접 와서 그 체급차를 단차와 체급차를 확인하면서 거처로 양도하면서도 체면을 세웠다는 거, 조금의 자존심 그나마 그걸 지켜냈다는 거, 그 점이 저를 위로를 합니다.